소속사 측의 해명에도 박범 씨가 마약류 밀수입 혐의를 받았고 입건 유예됐다는 사실에 그 파장은 상당한 상태입니다. 문제의 약품인 암페타민을 다이어트 과자로 위장해서 들여왔다는 추가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안지선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새로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박범 씨가 암페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을 당시 이 약을 다이어트 과자로 위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박범 씨가 이 남모를 병을 앓고 있어서 미국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했던 약을 국내에선 금지 약물인 줄 모르고 들여와서 문제가 됐고, 이에 그 미국 측의 진료 기록과 처방 전의 증거로 인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 박범 씨가 이 다이어트 과자로 속여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추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암페타민 밀반입 당시에 포장 박스에 이 젤리류로 써놔서 과자로 위장했고, 속보를 처음 배달받았던 박범 씨의 외할머니 역시 젤리 형태의 과자로 다이어트용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명백히 사실이라면 박범 씨가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불법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또 이와는 별개로 실제 나이도 속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진위 여부에 따라 거짓말 해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울증에 암페타민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소속사 측은 박범 씨가 미국에서 축구선수로 지내면서 친구의 사고를 직접 목격한 후에 그 트라우마로 정신과 상담 치료를 줄곧 받아왔던 지금까지는 2NE1 멤버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연까지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국내 의료계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로 암페타민이 처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암페타민이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성분제로서 이 마약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 암페타민의 주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 외국에선 기관지천식과 비만증, 우울증, 간질, 수면 발작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지만, 만성적으로 남용할 경우에 오히려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문의한 바로도 이런 연유로 국내에서는 한 번도 합법적 복용이 허용된 적이 없는 마약류인데요.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암페타민이 미국에선 의사 처방을 받아서 이 복용이 가능한 약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우울증 치료제는 쓰이지 않고 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ADHD 소아들한테 보통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신병력까지 밝혀야 하는 현실이 조금 가혹하긴 하지만, 박범 씨가 우울증이 아닌 다른 정신질환을 앓은 것인지, 또는 다이어트 양으로 이것을 쓴 것인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 또한 명확하게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예, 박범 씨가 사건 당시에 검찰로부터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 대부분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정식 재판을 해부되는 것이 통례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이 박범 씨가 아무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들여온 약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이기 때문에 입건 유예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대량 남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속지주의, 속인지 원칙을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사안이라면 처벌 대상이라는 건데요. 박범 씨의 경우 입건 유예라는 검찰의 대량이 발휘됐고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라고까지 검찰을 향해서 날선 비판의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우편으로 주소까지 빼돌려가면서 마약류를 밀수해도 미국 처방 기록만 있으면 밀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라며, 어찌 보면 마약 사범들에게 하나의 수법을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예, 같은 죄에 대해서 다른 처벌이 내려졌다는 시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약 밀수가 입건 유예된 사례 다소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박범 씨 외에도 일반인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긴 있었습니까? 네, 박범 씨 사건이 발생한 해에 대기업에 다니는 미국인 A씨가 이 박범과 똑같은 약품을 구입하다 구속 기소됐는데요. 박범 씨보다 더 많은 10g을 들여왔고,
그 지병으로 먹는 약이란 똑같은 해명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범 씨는 기소유예가 아닌 이건 유예 처리돼 문매를 맞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박범 씨처럼 이 마약을 들여오긴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물 뿌리 가루를 국제 우편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 직원이 신체에선 마약류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고 그 사람의 아들이 ADHD라는 과잉행동 장애를 앓고 그 치료제를 들었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검찰 역시 한 매체를 통해서 이 박범 씨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이건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다며 박범 씨만 특별하게 해준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예, 해당 사건이 있은 지 벌써 4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은 있는지, 또 앞으로 박범 씨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시죠. 네, 일각에서 몰랐던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이미 검찰이 이 건 유예로 4년 전 결정한 일이라서 재수사 가능성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희박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면서 이미지 대중화에 나섰던 박범 씨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 출연 중인 SBS 룸메이트 제작진이 박범 씨의 거취를 논의하고 나섰고요. 하지만 개인 활동과는 별개로 2NE1 활동은 당장 오는 5일과 6일에 일본에서 월드 투어가 잡혀있는 상태로 취소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공연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그 누구보다 이 박범 씨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김원식 문화평론가는 이런 말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법 해석 논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연예인 특정 보도 행위들이 낳을 이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요.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 과도한 정보 공개, 특정 개인에게 라벨링 효과, 즉 낙인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건데요. 어느 때보다 이 박범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언론에게도 또 YG에게도 검찰에게도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스타 안지선입니다.